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파트 35번 지급 어음에 대한 내용을 자,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원재료하고 상품을 구입을 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줍니다.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는 지급어음이라는 과목을 사용하셔야 되죠. 자, 차변의 원재료 5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상품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자, 여기에 대한 지급어음 150만 원.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업무에 사용할 차량을 6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고, 자, 차변의 차량 운반구 600만 원이고요. 자, 이걸 어음을 발행해서 줘요.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 600만 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3번. 현금 600만 원을 6개월 만기로 빌리면서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자, 그럼 내 입장에서는 현금 600만 원이 생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음 써줬다는데, 자, 이거 사실 물건을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뭐 어음 써주나 차용증 써주나 결과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차입금으로 처리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1, 2, 3번 비교를 해볼게요. 1번 재고자산 구입하면서 어음 써줄 때는 지급어음. 2번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구입하면서 어음 써줄 때는 미지급금. 3번 금융거래에 있어서 어음 써줄 때는 그냥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계정과목을 우리가 구분할 때는 계정과목 구분할 때 얘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자산부채 자본 이런 거 이제 계정과목 정할 때요.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시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발행했던 어음 150만 원에 대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해 주었다. 자, 그러면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지급어음을 내가 수표 발행해서 갚죠. 차변의 부채의 감소, 지급어음 150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수표를 발행해서 갚는다. 당좌예금이 없어지죠. 당좌예금 150만 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도록 하시죠. 5번. 자,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을 해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어음이 생기는 건데, 외상매입금 자체가 재고자산 거래를 통해서 외상매입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체해 줄 때도 지급어음으로 해줄게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1,000만 원, 대변의 지급어음 1,000만 원. 차변의 외상매입금 1,000만 원, 대변의 지급어음 1,000만 원. 자, 6번 보세요. 6번. 상품을 5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 고려하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 500만 원 주고 사고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매입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죠. 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자, 이거를 어음을 발행해서 준다. 대변의 지급어음. 자, 550만 원. 이렇게 써보면 될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외상매입금 1,000만 원,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상환을 해요.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갚는데 약정기일보다 빨리 갚아요. 차변의 부채의 감소,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갚는데, 자, 여기에서 2만 원을 할인을 받죠. 내가 매입을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인을 받으면 2만 원만큼 적게 내도 되겠죠. 자, 매입 할인 2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98만 원 이렇게 써볼게요. 자, 8번 보도록 하시죠. 8번이 없죠. 자, 파트 3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세금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자, 미지급금과 미지급 세금에 대한 거. 자, 1번.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2천만 원에 취득을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 보니까 부가치세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가치세 고려해서 풀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죠. 차변에 자, 부가세대급금.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200만 원. 자, 그리고 자, 기계장치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자, 부가치세는 현금으로 줬대요. 부가치세 부분은 현금 200만 원. 자, 기계장치에 대한 건 돈 나중에 줄게.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금 2천만 원. 자, 2번 보도록 하시죠. 2번. 차량 운반구를 1,200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차량 운반구 1,200만 원에 취득. 차변에 차량 운반구 1,200만 원에 취득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그런데 매월 100만 원씩 12달,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주는 거죠. 돈 지금 준 거 아직 없죠. 1개월 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할부로 구입할 때는 돈을 나중에 주는 건데 차량 운반구는 재고자산이 아니잖아요.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돈 나중에 줄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세요. 미지급금 1,200만 원. 자, 그 다음에 3번. 자, 비품 외상대금 99만 원을 계좌이체 수수료 3,000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요렇게 이제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비품 99만 원을 계좌이체 수수료와 함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비품에 대한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이죠. 비품에 대한 외상대금 미지급금 99만 원에다가 수수료 비용 3,000원이 나오죠. 자, 수수료 비용 3,000원까지 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합니다. 보통예금 99만 3,000원.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업무에 사용할 소모품을 8만 원에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그럼 이거 소모품으로 할 수도 있고 소모품 B로 할 수도 있는데, 자, 문제에서 어떻게 하래요? 비용 처리하라고 했죠. 소모품 B로 할게요. 자, 소모품 B 8만 원이고, 자, 차변의 소모품비 8만 원. 그 다음에 이거 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대변에 미지급금 8만 원.
자, 5번. 자, 4번과 5번을 좀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가, 체크카드는 내가 결제를 하면 바로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약정된 날짜에 빠져나가죠. 그래서 처음 일단 미지급금으로 했다가, 자, 이거 이체하기로 약정된 날짜. 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8만 원. 자, 대변에 보통예금 8만 원 이렇게 없어지겠어요. 자, 6번 볼까요? 자, 6번. 업무에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 비용 처리하며, 자, 이번에는 체크카드로 결제했네요. 그럼 차변의 소모품비 8만 원. 자, 대변에, 자,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는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 8만 원.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연간 납부할 법인세는 1,000만 원이고 이 중에는 이미 납부한 선납세금이 2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자, 차변의 법인세 1,000만 원. 자, 대변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선납세금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추가로 내야 될 거는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 법인세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미지급 세금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이미 선납을 했으니까 800만 원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자, 파트 37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37번. 자, 이번에는 예수금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예수금은 언제 나오냐면, 자, 급여 같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합니다. 예비로 징수하는 거. 자, 이런 게 예수금이 되겠어요. 급여를 지급한다거나, 그럼 근로소득 떼야 되죠. 사대보험 떼야 되죠. 퇴직금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 빼야 되겠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자, 내가 어디 외부 강사를 초빙했어요. 강사로 지급한다, 이럴 때는 이 강의하는 사람의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수금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3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자, 그래서 대변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다 합치면 얼마죠? 40만 원인가요? 자, 예수금 4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260만 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2번. 지난달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있는데, 자, 1, 2, 3이 이어지는 문제죠. 그래서 1번은 원천 징수를 하는 게 나왔고, 그럼 이제 여기 예수금이 소득세하고 사대보험이 있는데, 2번은 소득세 납부, 보통 이제 급여 지급하고 나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3번은 사대보험 납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자, 3번은 보니까 국민연금 납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건강보험 납부하는 거고, 이렇게 나왔네요. 자, 차변에
일단 소득세는 종업원이 전액 부담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 이거 앞에서 예수금으로 처리했을 텐데 이거 그대로 현금으로 납부하면 돼요. 자, 반면에 3번은요. 3번은 국민연금 20만 원이 있죠. 예수금 20만 원. 그리고 회사 부담분인데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 20만 원. 그럼 총 40만 원이죠. 40만 원을 뭘로 내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현금 40만 원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한 거 종업원 부담 20만 원. 회사 부담분 이렇게 회사와 종업원이 반반을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건강보험이 나오는데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절반씩 부담을 해요. 자, 앞에서 건강보험 10만 원 원천 징수를 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 이거 뭐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 공과로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어느 계정으로 해라 주어졌죠. 복리후생비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 10만 원. 그래서 총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까요? 5번. 외부 강사에게, 자, 직원 안전교육을 이렇게 시켰어요. 자, 안전교육을 했다. 자, 교육훈련비죠. 자, 교육훈련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자, 33,000원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의 교육훈련비. 100만 원. 자, 대변에 소득세 공제하는 거. 예수금 33,000원.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 96만 7천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거래처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니까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1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자, 이자 100만 원을 지급을 하면서 소득세 2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이것도 이자 지급할 때 소득세 떼는 거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예수금 25만 원.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 75만 원. 자, 이렇게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보도록 할게요. 38번. 자, 우리 단기차 입금하고 자, 단기차 입금하고 장기차 입금. 자, 단기차 입금과 장기차 입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차 입금과 장기차 입금. 그래서 1번 보시면은 현금 2천만 원을 차입하였다. 차입금 중에 1,000만 원은 1년 후에 상환할 예정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년 후에 상환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2천만 원이 늘어나죠. 현금 2천만 원이 늘어나는데 저 1,000만 원은 1년 안에 갚을 거예요.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자, 나머지는 1년 넘어서 갚을 거예요.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단기 차입금 900만 원에 단기 차입금 900만 원에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 50만 원과 같이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단기 차입금 900만 원 갚고 이자 50만 원 갚고 그럼 얼마 없어져요? 950만 원. 자, 차변의 단기 차입금 9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50만 원. 그럼 보통 예금 얼마 없어져요? 보통 예금 950만 원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까요? 3번. 보유 중인 건물을 담보로, 자, 담보 제공은, 이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회계 처리 대상은 아닌데, 담보 제공하면서 수수료가 붙었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빌리는데 수수료 50만 원 제외하고, 그럼 당좌예금 그러면 950만 원 늘어나겠네요. 자, 수수료 비용 50만 원. 자, 당좌예금은 950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 자, 이게 왜 생긴 거예요? 내가? 자, 돈 빌리려고 3년 후에 갚을게요 하고 돈 빌렸죠. 장기 차입금, 자, 1000만 원이 생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단기 차입금 500만 원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만기를 2년 동안 더 연장해 준다. 이렇게 나오죠. 자,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500만 원 없어지겠고요. 자,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500만 원 생기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까요? 5번.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이 중에 1000만 원은, 자, 이거 장기 차입금이니까 비유동 부채죠. 원래 비유동 부채인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온다. 유동성 장기부채. 자, 유동성 장기부채 1000만 원. 이렇게 계정 과목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라는 게 나오죠. 이거를,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 자, 이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에서 외상매입금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외상매입금 결제.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 기업은 은행이 대신 돈 갚아줬으니까 은행에다가 이제 갚아야 되죠. 자, 그럼 이걸 하는 이유. 자, 내 거래 상대방은 어음을 안 받고 이렇게 결제를 해준다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럼 이제 나는 은행이 이렇게 대신 갚아주면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약간 줍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결제 금액의 0.3% 정도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 왠지 막 어음거래에다가 이게 뭐 어음결제가 제대로 안 돼요. 부도 나면은 또 연쇄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볼래? 이런 건데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요.
자, 차변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결제해 주죠. 자, 차변의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 500만 원이고, 자, 이거, 자, 만기가 2개월이니까 장기가 아니라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자, 유동부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트 39 배당, 그 다음에 사채, 뭐 퇴직금, 이러한 내용들 나오죠. 자, 그러한 부분들은 다음 강의에서 제공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